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일요일이에요. 시간이 벌써 빠르게 흘러서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주말에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지난 팟캐스트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한국에서는 지금이 결혼 성수기입니다. 날씨가 좋기 때문에 매주 결혼식이 있어요.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한국의 전주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 중 하나라서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국의 전주가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국의 전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전주는 한국의 남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주는 한국 전통문화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예요. 조선 왕조를 열었던 이성계의 고향이기도 하고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도시 전체가 문화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역사를 간직한 장소이기도 한데요. 그 안에는 또 현대적인 아름다움도 공존합니다. 또한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걷기 좋은 명소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한국 여행을 하시는 분들께 저는 전주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방문해서 전주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하루만 머무는 것보다 이틀 정도 머물면서 지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전주에서 가볼 만한 장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장소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아무래도 전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옥마을이라는 단어가 함께 연상될 정도로 이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는 약 700채 이상의 전통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아름다움이 잘 보존되어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북촌에도 이런 한옥마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전주 한옥마을에는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다양한 상점들까지 즐비해 있어서 더욱 생동감 있게 전주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꼭 입어야 하는 옷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복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성인이 되어서도 전주 한옥마을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 한복을 꼭 빌려서 입었습니다. 길을 따라서 한옥들이 쫙 놓여 있는데 그곳을 지나갈 때 한복을 입고 가면 이 옷과 배경이 너무나 잘 어우러져서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오거든요. 가격대도 하루 종일 대여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전주에 오게 되신다면 이 한복까지 빌려서 한국의 멋과 아름다움을 함께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바로 경기전입니다. 이 경기전은 전주 한옥마을 안에 있는 유서 깊은 사적지입니다. 이 경기전은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곳이기도 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무려 이 전각을 1410년에 세웠어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켜져 온 장소인데요. 전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를 자랑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저도 전주 여행을 하면 꼭 경기전도 빠뜨리지 않고 방문하는데요. 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서면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정원이 나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한국의 전통 재래의식을 간접적으로도 느낄 수 있어서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방문하기 더욱 좋은 장소가 바로 이 경기전입니다. 저도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전주 여행을 갔을 때 이 경기전에도 방문을 했는데요. 그 조용한 분위기, 새소리도 들리고 초록초록한 풀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전주 여행을 할 때마다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장소는 전동성당입니다. 이 전동성당은 한옥마을 바로 앞에 위치한 서양식 건축물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전주를 갈 때마다 찾아오는 사진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 전동성당은 한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 중 하나인데요. 1908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프랑스 신부가 이 전동 성당을 설계했는데요. 바로 앞에는 한옥마을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이 서양식 성당이 있는 게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느낄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장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특히 사진을 찍기가 좋은 장소인데요. 성당 앞에서 한복을 입고 찍으면 너무나 사진이 예쁘게 나옵니다. 천주교 박해의 현장이었던 곳이지만 그곳에 이 성당을 세웠고 지금은 이 장소가 예쁜 포토존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장소는 전주 남부시장입니다. 조금 더 전주의 로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이 남부시장을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부시장은 다양한 식재료와 일상용품, 그리고 전통 음식들이 가득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청년몰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운영하는 상가가 있습니다. 젊은 창업가들이 운영하는 트렌디한 상점과 카페가 즐비해 있어요. 빈티지한 옷가게들도 있고 레트로한 감성을 즐길 수 있는 음반점도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게 있습니다. 남부시장은 특히 야시장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주말 저녁에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고 있고 거리에는 여러 가지 공연도 열리고 있어서 방문했을 때 정말 사람들의 활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몰에는 독특한 컨셉을 가진 카페나 소품 가게, 그리고 아트 갤러리도 열려서 전주의 다양한 면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전주 여행 때 이 전주 남부시장에 방문했어요. 저는 저녁이 아니라 낮에 방문해서 다양한 길거리 간식도 사 먹고 제가 좋아하는 사탕도 사 먹었습니다. 저는 약간 할머니 입맛이어서 누룽지맛 사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전주 남부시장에 가서 누룽지맛 사탕을 한 봉지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남부시장에 가면 호떡이나 육회 비빔밥, 고로케나 수제 만두도 먹어볼 수 있어서 남부시장에 갔다면 길거리 간식 사 먹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장소는 덕진공원입니다. 이곳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인데요. 덕진공원은 전주 시내 북쪽에 위치해 있는 공원이에요. 연못과 전통 정자가 놓여 있는 공원인데 바로 옆에 도서관도 있어요. 넓은 연못을 따라 있는 다리를 걷다 보면 도서관이 나옵니다. 이 도서관 이름은 연화정 도서관이에요. 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면 덕진공원의 연못 뷰를 볼 수 있어서 이 모습이 너무나 예쁩니다. 차분한 분위기와 함께 연못을 감상할 수 있어서 이 공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사진도 너무나 예쁘게 나옵니다. 특히 여름철에 방문하면 연꽃이 활짝 피어서 연꽃 구경을 하기에도 좋고 봄이나 가을에 방문하면 산책을 하기에도 선선하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도 이 덕진공원을 꼭 방문합니다.
그리고 전주는 이런 멋진 장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맛있는 음식으로도 유명해요. 사실 이 전라북도의 음식이 굉장히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전주는 그중에서도 맛의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미식 도시입니다. 고급 식당의 음식들 뿐만이 아니라 시장 골목에 있는 포장마차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선택지가 넓어요. 대표적인 메뉴로는 전주 비빔밥, 콩나물 국밥, 막걸리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주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 전주 비빔밥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빔밥이라고 하는 음식은 여러 재료를 한 그릇에 담아서 비벼서 섞어서 먹는 그런 음식을 말하는데요. 각종 나물과 다진 고기, 달걀, 고추장을 섞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도 이 전주 비빔밥을 먹을 수 있고, 전주 비빔밥은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주의 특산물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전주 하면 당연히 비빔밥이라는 말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전주 음식은 이 비빔밥은 아닙니다. 바로 콩나물 국밥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콩나물이라는 나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도 이 콩나물 국밥은 전주에 갔을 때 처음 먹어봤어요. 사실 저는 콩나물 국밥보다 고기가 들어간 국밥을 좋아해서 과연 이게 맛있을까 의심을 했는데 여러분들 콩나물 국밥은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서 그 안에 달걀을 톡 터뜨려서 이 살짝 익힌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물 자체가 약간 칼칼한 편이기 때문에 매콤한 맛을 느낄 수도 있어서 특히 해장용으로도 좋습니다. 아삭아삭한 콩나물 식감과 함께 뜨끈한 국물, 든든한 밥까지 즐길 수 있어서 전주에 가시면 비빔밥도 좋지만 저는 이 콩나물 국밥을 너무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전주는 막걸리로도 유명한데요. 막걸리를 주문하면 기본 안주로 10가지 이상이 나오는 집들이 있습니다. 달달하고 새콤, 상큼한 이 막걸리와 함께 회나 파전, 닭강정 등 다양한 안주를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전주에 가게 되신다면 이 막걸리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은 닭강정입니다. 닭강정은 닭튀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닭튀김을 그냥 먹는 건 아니고 매콤달콤한 소스에 버무려서 먹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이 닭강정을 판매하고 있어서 한옥마을 거리를 구경하다가 간식으로 닭강정을 사 먹기가 좋습니다. 달콤한 맛의 양념도 있고 매콤한 맛의 양념도 있으니 취향껏 선택해서 즐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주에는 다양한 길거리 간식들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주 한옥마을을 가게 되신다면 이 길을 따라서 다양한 간식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닭강정도 있고 쫀득이, 그리고 문어꼬치, 솜사탕 등등 워낙에 먹을거리가 많기 때문에 전주에 가게 되신다면 이런 길거리 간식까지 배부르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전주에서 파는 이 10원 동전 모양의 빵을 베트남에서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도 전파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전주는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멋과 현대적인 멋, 그리고 다양한 음식까지 즐길 수 있는 도시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서울이나 부산과는 다르게 차분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전주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유명한 장소 말고도 전주에는 분위기가 좋은 카페들도 굉장히 많아서 전주에 가게 되신다면 카페 투어까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한옥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는 재미가 있고 전통 찻집에서도 한국의 차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막걸리도 한잔 하면서 다양한 안주를 즐길 수 있고 다음날 아침에는 뜨끈한 콩나물 국밥으로 해장하는 재미까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만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전주로 다시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아까 닭강정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전주 한옥마을에서 먹었던 매콤한 닭강정이 너무나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 전주에 가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 경험이 어땠는지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한국의 여러 가지 모습을 소개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